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지난 6월에 썼던 미국의 7월, 8월 위기설 그게 1탄이었었고 오늘은 2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앞으로 당장 8월부터 미국 재무부가 미국 단기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6월에 한창 이제 미국 월가 언론에서 떠들었었던 게 올여름 7월, 8월에 정말 대형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이제 소문이 확산이 됐었었고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가지고 대형 투자 은행들에서 이 핵심 이제 전략부장들한테 자리 비우지 마라. 여름휴가 일단 뭐 보류하거나 늦게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그럼 6월에 5월, 6월에 파다했던 7, 8월 위기설의 핵심은 뭐였느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법으로 정한 채무 한도를 증액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고가 텅텅 비었는데 이 재무부, 정부가 셧다운도 아니라 아예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다라는 게 그때 1탄의 핵심이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6월에 미국의 현재 국가부채 한도, 법으로 정한 채무 한도가 이제 36조 달러였었는데 36조 1천억 달러, 지금 36조 9천억 달러, 거의 37조 달러의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도 초과됐었다. 그런데 뭐 긴급 지출 중단이라든가 아무리 절약해도 방법 없다. 그러면 이제 8월이랑 9월에 디폴트 되고 증시 무너지고 이게 조심해라라는 게 이제 이게 1탄의 핵심 우려였었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누굽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이 뉴스를 모르셨다 쳐도 아니 왜 법정 채무한도 증액 협상 안 나와? 법정 채무한도가 잘못된다면서라고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증시는 계속 오르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마도 트럼프 집권 때 증액 한도,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우려는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OB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이 법안 트럼프 감세안에 여러 600페이지짜리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이제 숨은 마치 비밀스러운 조항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 비밀스럽지도 않죠. 여기 어떤 조항이 있느냐. 무려 미국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증액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세안 하나로 정말 모든 것들을 트럼프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 공화당 만나서 싸우고 뭐 증액 한 해 만에 이럴까 봐 이번에 이 감세 법안의 한 조항에다가 5조 달러 증액을, 그러니까 미국의 채무를, 빚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를 박아놓고 상하원을 통과시켜버리니까 굳이 증액 한도 협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조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는 더 빚을 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끝났잖아요, 판이. 그러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맨날 말했던 8월에 큰 거 온다, 위기설은 다 끝날 겁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설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5조 달러를 더 빚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냅니까?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를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쓸 텐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재무부가 정책을 쓰냐? 장기채, 우리가 장기물, 단기물 할 때 뭐 5년 이상, 7년 이상은 이제 장기물, 1년 이하를 단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년 이상 보면 장기금리가 오늘도 4.5%가 됐잖아요.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이자를 내면서 장기물을 발행을 안 하고 1년 이내에 단기채로 일단은 왕창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땡겨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도 실제로 지금 이번에 공표를 한 게 당분간은 단기물,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1조 달러의 빚을 더 낼 텐데,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돈을 더 땡겨 쓸 텐데 다 단기채로 때려박는다고 합니다. 이제 단기채로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 실제 지금 미국 내에서 이 1조 달러, 거의 1,400조짜리의 단기채를 받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참 웃긴 일이기도 한데 누가 받아줘야 되느냐 보통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제롬 파월부터 해서 연준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트럼프 정도 협조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단기채를 소화하기,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가 있는 이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이 MMF를 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MMF 잔고도 영내포 잔고도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채가 나오면 단기 자금인데 이것도 쓸 수가 없고요.
그럼 골드만삭스 시키면 되잖아. 블랙록 시키면 되잖아. 이 대형 투자 은행들도요. 지금 대차대조협회 보면은 아예 단기 자금이 없어요. 유동성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행은 1,400조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줄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게 RRP라고 해서 미 연준의 영레포 잔액이었는데요. 저 바이든 때 막 한창 막 바이든이 단기채를 엄청 폭발 발행,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었죠. 당시 할 때가 2조 달러 이상의 저 영래포 잔액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기 자금들, MMF들이 다 영래포로 와가지고 저 이자를 소폭 따먹고 있었는데 지금 소진이 된 거 보십시오. 거의 1조 달러도 깨지고 5천억 달러 깨지더니 지금 1,9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영래포 잔액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MMF 잔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조 달러 넘는 저런 단기 유동성 자금이 있었는데 저게 2천억 달러도 안 된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잔고로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골드만삭스도 자기도 못 사겠다라고 하고 대형 투자은행도 지금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법을 바꿔가지고 빚을 더 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누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형 투자은행들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있었죠. SLR이라고 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 SLR을 싹 다 풀어줘라 이제 지시를 내려줬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을 자본 비율을 3%대로 해서 그러니까 얽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융통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좀 풀어주면서 야, 미 국채 같은 채권은 좀 안전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사도 너네 자본 비율에는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해서 이 SLR을 풀어주는 건데요. 이 SLR을 풀어주게 되면 뭐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 국채를 사게 되고 그럼 뭐 가격 올라가고 뭐 금리 떨어지게 될 텐데 문제가 이 SLR을 지금 풀어주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연말에나 규제가 확정이 될 것 같고 실제 시행은 내년 초에나 이 SLR 규제가 완화가 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무부의 금고는 다 비어 있잖아요. 8월부터 거의 이제 단기채 발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8월, 9월, 10월, 11월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빚이 똑같잖아요. 아무리 법을 늘려가지고 빚을 5조 달러를 더 낼 수 있다고 쳐도 국채를 안 사주는데 단기채를. 그럼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7월, 8월 위기설 2탄이 등장을 한 건데 증시를 붕괴시켜야 된다. 증시를 단기 조정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겁니다. 증시를 조정시키면 대형 투자은행들 중에 일부는 주식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단기채를 사주는 그러니까 채권으로 넘어오게 하는 이 로테이션을 노려라라는 게 이번 여름 위기설 2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는요, 여러분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이 계속 돈 들어오고 신고가 경신하니까 이 알고리즘 AI는 달리는 말에 늘 올라타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매도를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조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번 올 여름 위기설의 이제 2탄의 핵심인 거고 8월 1일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엔 진짜 끝이다.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8월 1일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미국의 단기채와도 연관이 있는 게 지금 단기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해석은 뭐냐? 관세 마지노선을 8월 1일 날 딱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 좀 봐줘 협상 조건으로 들어오는 국가들한테 그러면은 너 이 단기채 1,000억 달러 사. 당신 국가는 이 미국의 뭐 1년 이하의 단기 국채 한 3,000억 달러 사줘. 이거를 처리하려고 8월 1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그동안에 걱정을 했었던 법정 채무 한도라든가 뭐 디폴트가 난다. 이런 우려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트럼프 감세안을 통해서 미국은 빚을 무려 5조 달러를 늘여놨는데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위기설은 미국의 단기 국채. 이걸 이제 한 1년 내에 1조 달러, 1,400조를 발행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럼 바로 이 미국의 단기채를 팔려고 이걸 누군가에게 사게 하려고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조정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것이 2탄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음모론 아니야라든가 그거는 카더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좀 염두를 해두시고 왜냐하면 사줄 사람이 없는 건 팩트니까요. 그걸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